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붕괴에 대비하여 지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추럴 뉴스지에 따르면 쉬프 골드 보고서를 인용하여 터키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약 8.9톤의 금을 매입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도 2톤의 금을 확보하였고 키르기스탄도 2톤을 확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이 지금 달러 붕괴에 대비하여 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는 나라들은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장기간에 걸친 락다운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두 번째는 물류 대란, 또 기타 자국의 경제 보호를 위하여 서로가 쇄국 정책 비슷한 것을 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자구책으로 지금 금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지였던 Nature Communications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종의 선전선동 기관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이 오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본 군직군을 바꿔치기 한 사실이 발견이 됨에 따라 그간의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정론으로 의학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던 Natural Communication이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속하여 있던 닥터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20명의 메디컬 닥터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모든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고 코로나 선전선동에 합당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1, 2, 3차까지 부스터를 맞은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의 군집에 넣고, 자연적으로 면역을 가진 사람들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여 데이터 자체를 변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안 맞은 사람보다 훨씬 코로나에 저항력이 있고 안전하다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 군집군을 원래 자리대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많은 군집군에 속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기본 데이터를 변조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결과가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의학 전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소나기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중간선거에서 낙선을 예감하고 인지도가 좋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오바마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오늘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과 또는 락다운, 유가 인상, 그리고 범죄율 증가가 가장 큰 선거 패배 요인으로 민주당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디펜딩 폴리스를 통하여 경찰 예산을 삭감함으로 각 주요 도시마다 범죄율은 걷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였던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는 민주당이 지쳤다고 하며 공화당으로 돌아서고 있자 민주당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SOS를 치고 있으나 오바마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스인포메이션 또는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여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빅텍들이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JD 러커 탐사 보도 기자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를 또는 거짓말을 듣기 위하여 허위 정보, 가짜 정보라고 하면서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 예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는 2016년도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람이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며 공정한 선거를 치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람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자를 보고하는 것이 허위 보고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러시아 스파이들이 만든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해 보관하고 있던 기밀 서류가 러시아에 팔아먹기 위한 정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안티파와 BLM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1월 6일 의사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970년 이후로 매 10년마다 재탕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앞으로 10년 후면 지구가 기후 문제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80년도에도 같은 소리를 하였고, 90년도에도 같은 소리를 하였고, 2000년에도 같은 소리를 하였고, 2010년도에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앞으로 10년 후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텍사스나 아리조나의 작은 마을에 불법 입국자들 몇천 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바마 별장이 있는 마르타 빈야드에 50명의 불법 이민자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자의 이 비교를 통한 보도가 아주 우리 피부에 와닿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저께 보도하였던 페이팔 소식을 업데이트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페이팔이 2,500불의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했던 것은 바로 중국의 CCP가 사회적 신용이라는 미명하에 전 국민을 감시 체제에 넣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CCP의 사주를 받은 세계경제포럼이 바로 페이팔의 뒷배라고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그간에 다보스 포럼에 여러 번 참가를 하면서 그들의 주구로서 미국 사회에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시민들 저항에 부랴부랴 2,500불은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행하였던 것이고 다보스 포럼의 오다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받을 게 없어서 중국 공산당을 본받아는 이자들, 도대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에게 패배를 한 이후에 텍사스로 옮겨갔습니다. 텍사스로 옮겨가서 이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낙태가 필요하십니까? 캘리포니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 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간판의 가관인 것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는 바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 구절하고 낙태에 지지하는 것하고 무엇이 연관이 있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디 저명한 신학자가 와서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요일인 10월 10일 미국은 바로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미국의 주요 공항들은 해킹을 당하였습니다. LAX, 하츠필드, 오헤어, 라가르디아 등 유명한 주요 공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물류 이동이나 승객에 대한 데이터는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 해킹의 배후에는 킬넷이라고 하는 단체가 해킹을 하였다고 보안 전문 사이버 담당 책임자가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별 탈 없이 잘 수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5년도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가 하나 상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Back to the Future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그 영화를 즐겁게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뉴욕 코미콘 프로에서 이들이 재회를 하였습니다. 바로 브라운 박사 역을 맡았던 로이드와 맥플라이 역을 맡았던 팍스입니다. 출연 당시 23세인 팍스는 10대의 소년으로 분장하여 출연하였고, 당시에 박사로 출연하였던 로이드는 어느덧 83세가 오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팍스도 그간의 세월이 37년이 흘러 61세의 노인네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팍스가 6년 후인 1991년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까지 이 투병을 하고 있는데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라고 있으나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서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7년 전에 우리가 아주 재미나게 보았던 영화의 주인공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서로가 건강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